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이기호의 일주론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임신일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임신일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이라는 이 두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가 있는 육식갑자를 딱 볼 때 이것이 일주가 될 수도 있고 월주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우선 첫 번째로 음양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잖아요. 천간은 양인데 지지는 음이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천간과 지지는 똑같이 양이나 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임시인 일주는 위아래로 다 양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주의 성격을 딱 파악할 때 이것이 음으로 되어 있느냐 양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이라는 게 뭐예요? 좀 남성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성향을 나타내고, 음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여성적이면서 차분한 스타일을 나타냅니다. 음양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일주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신일주는 위아래로 모두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를 파악할 때 당연히 밑에 있는 이 지지가 십성에서 어떤 부분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인성운을 깔고 있어요. 금기운이 수기운을 생하니까 이 신금은 인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인성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문을 나타내고 어머니를 나타내고 사고계, 생각하는 사고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일주라는 것은 사주팔자에서 나머지 6글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임신일주 자체를 놓고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사주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임신일주의 구성이 좋다, 흘러가는 대운이나 일년운도 좋다, 그럴 때에는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일지에 내가 학문운을 깔고 있다는 것은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지에 어머니를 깔고 있어요. 어머니 보기 좋다, 구성이 좋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 반대다, 구성이 안 좋다, 어머니 보기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때에는 생각이 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주를 볼 때에는 동물로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금이라는 게 원숭이거든요. 원숭이는 여러 동물 중에서 머리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죠. 사람을 가장 많이 닮은 동물입니다. 원숭이는 재주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지에 인성운을 깔고 있으니까 공부에 유리하고 재능이 많은 일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지에 인성운을 깔고 있는 남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많아요? 고부간의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지에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고, 성인이 됐을 때 결혼을 하면 부인이 싫어하겠죠. 신금이 또 뭐죠? 역마를 나타냅니다. 이사를 많이 다니거나 이동수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품이 곱고 인격자가 많습니다. 인성운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주위에 의지하려는 의존심도 강해요. 왜 그럴까요? 인성운이 뭐예요? 어머니를 나타내고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나를 생해주는 인성운이 내 사주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랬을 때에는 나는 계속 생합만 받는 거잖아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의존심이 강하다, 독립심이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인성운이 너무 강할 때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금기운이 몰극하죠. 인성운이 몰극하죠. 식신상간운을 극합니다. 식신상간운을 극을 하면 식신상간운이 건강을 나타내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신일주는 그런데 한 가지 또 장점이 뭐냐면요, 충을 받을 때 천간이 병임충을 받는다거나 지지가 인신충을 받는다거나 할 때 각각 내가 극을 하는 거지 극을 당하는 게 아니죠.
병임충이 된다 그랬을 때 수기운이 화기운을 극을 하지 극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인신충이 된다 그랬을 때 이 신금이 들어오는 목기운을 극을 하지 극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임신이라는 이 두 글자는 극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극을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인성운이 강해서 의존심이 강하다 이런 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일주 자체는 어때요? 어떤 큰 어려움, 큰 환란, 막 생명을 잃을 정도의 그런 큰 사고를 당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사주 구성이 아주 나쁠 때 빼놓고는 드물다고 봐야죠. 그래서 임신일주 자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위기를 적게 겪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위기를 겪는 강도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을 이 사람은 적어도 죽지는 않는다. 어려움을 처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주를 분석을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일주라는 것은 일주 두 글자만 붙잡고 백날 설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가 다른 데 들어가서 뭐 구글 검색창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임신일주 쫙 쳐보세요. 그럼 임신이라는 두 글자 써놓고 막 칠판에다가 막 뭐라고 막 쓰면서 설명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무려 1시간 동안 그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1시간 동안 임신이라는 이 일주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졸려서 공부하기도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번, 20번 그 영상을 봐가지고 임신이라는 그 일주에 대해서 내용을 다 파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분석을 할 때 임신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잘 할 수 있느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일주 두 글자만 붙잡고 설명하는 거는요. 백날 들어봤자 도움이 안 돼요. 사주라는 것은 일주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6글자가 있고 10년 대운도 있고 1년운도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환경에 의해서 일주라는 것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르게 변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주 공부를 할 때에는 이 두 글자만 붙잡고 백날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예제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제. 그래야 정확하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특징들은 일주가 갖고 있는 특징은 맞는데요. 나머지 6개 글자가 어떻게 변하느냐, 다른 오행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정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라는 것은 예제와 함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신민년 경인월 임신일 계묘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9살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합니다. 지금 2018년도에 28살이었으니까 2020년도면 올해 30살이 됐겠죠.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래요.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건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죠.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중사로 재직을 하던 중 음주사고로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음주사고를 일으키면 전역시키나 봐요. 중사로 재직을 했으니까 군대를 이제 보냈을 때는 이제 어머니가 속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서도 사고를 쳐가지고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집에서 계속 게임만 한다고 합니다. 현재 집돌이라고 해요. 어머니가 이제 걱정이 많을 텐데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신민년 경인월 임신일 계묘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머니를 나타내는 금기운이 3개죠. 아버지를 나타내는 화기운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 많아도 안 좋은 거고 아예 없어도 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부모복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지의 구성을 보면
배우자궁이 이쪽으로는 인신충, 이쪽으로는 묘신원진 이렇게 되어 있죠. 배우자복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결혼했을 때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지지에 보면 역마살이 강하죠. 월지 포함해서 두 개가 역마살이고요. 미토도 역마의 기운이 강하다고 봐야 되니까 결국 지지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역마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역마살이 강한 분들은 또 이렇게 충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잖아요.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고 걸릴 가능성도 더 높다고 봐야 돼요. 내 사주를 딱 봐가지고 역마살이 대단히 강하다 이런 사람들은 운전 습관을 잘 들여놓으셔야 됩니다. 음주운전이라든가 난폭운전 같은 건 하시면 안 돼요. 이 사주 구성을 봤을 때 부모복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9살서부터 16살까지 기축대운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니까 아니 토기운이 두 개가 들어오면 관살이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관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천간지지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오잖아요. 안 좋은 거예요. 관살이라는 것은요. 적당히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이분처럼 천간지지 다 토기운만 들어온다.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9살서부터 18살까지 기축대운은 운이 안 좋다고 봐야 되는데 이때가 이제 나이가 어리잖아요. 이때 9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니까 이때부터 애가 마음을 못 잡고 제대로 살질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기 부모가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결국 자기 멋대로 막 그렇게 인생을 살면 사람이 나중에 후회하게 돼 있죠. 내가 내 인생을 지나간 이 10년간을 후회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소득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아, 내가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적으로 보내질 못했다는 얘기예요. 맨날 사고만 치고 학교도 다니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럼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주를 봤을 때 식신상가론이 월지 포함해서 두 개나 됩니다. 식상운이 강하죠? 결과를 나타내는 재성운은 없습니다. 과정을 나타내는 식신상가론은 월지 포함해서 두 개나 있는데 결과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어요. 이런 사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효율적으로 인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딴에는 뭐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고생만 진탕하고 돈도 못 벌고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청소년 시기 아니면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인 20대에 대운이 안 좋잖아요. 그럴 때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9살서부터 18살까지 부모 속썩이고 결국 시간을 잘못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의 대운서부터 운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정화가 들어가면서 정의밥이 되면서 목기운이 생성이 되고 앞으로의 대운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집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음 잡고 이제 새 출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분이 남자분인데요. 시nem버스 기사라고 합니다. 경신년, 무인월, 임신일, 신해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었고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무려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수기운이 2개입니다. 인성과다 사주입니다. 지지를 보면 뭐로만 되어 있어요? 역마살로만 되어 있죠. 인신사의 네 글자를 역마살이라고 하잖아요. 지지 네 글자가 전부 다 역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다고요? 시내버스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마살이 강한 사람들은 잘된 사람들 있잖아요. 역마살이 강한데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많고요. 만약에 사회생활이 잘 안 풀렸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수업이라는 게 뭐예요? 이분처럼 버스기사, 트럭기사, 택시기사 이런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직업들이 물론 버스기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경쟁률도 엄청 세고 월급도 많다고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어때요? 우리 사회에서 3D 업종에 들면서 임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린 사람들이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면 하는 게 무슨 택시기사, 트럭기사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역마살 강한 사람들 중에 일이 좀 안 풀린 사람들이 이런 운수업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 입장에서 불만이 많은데 본인이 결정을 못하고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고부 갈등이 있다는 얘기죠. 남자 입장에서도 부인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다투고 그러면 골치 아프죠.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러면서 엄마는 뭐라 그래요? 네가 못났으니까 아들이 못났으니까 부인한테 그런 대접밖에 못 받는다고 막 야단치고 부인은 또 뭐라 그래요? 당신 남편이 못났으니까 내 자기 부인도 못 지켜주고 부모한테 맨날 휘둘린다고 막 이런 소리 하죠. 가운데에서 남자만 힘들어집니다. 이 사주를 보면 인성운이 우선 많은데요. 인성운이라는 게 뭐예요? 속성 자체가 나를 생해주는 거잖아요. 금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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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생수 계속 나를 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성운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나를 계속 생해주니까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죠. 내가 독립정신이 강해지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데 나 혼자서 그냥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인성운이 어머니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많으니까 결국은 어머니에 대한 의지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인성운이 많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이분이 22살서부터 31살까지 신사대운이잖아요. 이때에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 시절이나 20대에는 물론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때에 이제 대운이 안 좋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30대, 40대 이렇게 딱 지나면서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20대에 내가 운이 안 좋았다는 얘기는 부모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내 일이 안 풀리니까 내가 돈도 못 벌고 엄마한테 용돈 받아다 쓰고 막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그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생성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이번에는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분이 여자고요. 이쪽 분이 남자입니다. 여자분이 신유년 경자월 임신일 개묘시 임신일주를 갖고 있어요. 남자분은 정사년 신해월 경진일 무인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폭행 전과로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과범이에요. 그리고 여성이 이제 부인인데 두 사람이 유흥업소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남자는 보도실장, 여성은 도우미. 그래서 딸 하나 낳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이 궁합을 딱 봤을 때 일단 여자분이 인성운이 엄청 강하죠.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임신일주니까 이 여자분 사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성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게으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런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인성운이 뭐예요? 식신상간운을 극하잖아요.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게 식신상간운이거든요. 여기에 묘목이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 인성운이 워낙 강해갖고 식신상간운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리고 인성운이 뭐라 그랬어요? 의지하는 거 나를 생해주니까 내가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게을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인성운이 강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일 안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 입으로 떠드는 일, 뭐 종교인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잘 됐을 때 그렇고 뭐 술집에 나간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술집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온갖 남자들 다 그거 다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간혹가다 그 김건모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막 고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술집 여자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주에서는 그렇게 봐요. 사주에서는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버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니면 노는 걸로 봐요.
예를 들어서 종교인이다. 그러면 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어요.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계속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떠들고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헌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주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그냥 번다고 생각을 해요. 야, 하여튼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땀을 흘려서 버는 게 아니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 슬주임 여자 같은 경우에도 사주에서는 인성운이 많은 사람들, 식상운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직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분이 이제 도화살도 강하니까 월지 포함해서 두 개가 도화살이죠. 거기에다가 또 남자운도 없어요. 남자운이 없는 사람들이 술집으로 많이 간다고 봐야죠. 만약에 남자운이 좋다. 그러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할 테니까 술집에 갈 일이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을 보면은요. 지금 36세서부터 45세까지 갑진대운인데 진토가 들어가면서 신자진 삼합이 형성이 되면서 수기운이 매우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돈을 나타내는 화기운은 없어요. 이 사주에.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36세서부터 45세까지는 어때요? 재물은 별로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비경겁제가 이렇게 강해진다는 얘기는 비경겁제가 뭘 극해요? 재성운을 극하잖아요. 수기운이 화기운을 극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화기운이 약한데 삼합이 되면서 수기운이 더욱 강해지니까 재성운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건 뭐예요? 내가 재물운이 약해진다 이 얘기는 돈을 버는데 좀 애로점이 있다. 단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길거리에 분주하게 막 뛰어다니는 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왜 분주하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겠어요? 대부분이 경제 활동을 위해서 저렇게 바쁜 거예요.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재물운이 좋다. 그 얘기는 인생이 잘 풀린다는 얘기고 재물운이 안 좋다. 그 얘기는 돈을 별로 못 번다. 단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활 전반, 인생 전체가 잘 안 풀린다고 봐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안 풀린다고 봐야죠. 36세서부터 45세까지. 그러니까 남자가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죠. 내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그 여자 인생이 얼마나 안 풀리는 거예요. 두 사람의 궁합은 장점도 많죠. 이분이 화기운 하나도 없는데 남자분이 화기운 두 개가 있고 토기운도 하나도 없는데 남자분이 토기운 두 개가 있고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잘 맞는 점도 있고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이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목화로 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대운의 흐름은 비교적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런 유흥업소에서 만났지만 남편도 이제 새 출발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앞으로의 운은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요. 남자분인데 이민대운에 결혼 후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분이 병원형 기해월 임신일 신해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민대운이면 29살서부터 38살 사이잖아요. 대부분 이때 결혼하겠죠? 하필이면 이때 인신충입니다. 배우자 궁이 깨져요. 그래서 결혼했다가 이혼했습니다. 39살 계묘대운은 뭐예요? 묘신 원진살이죠. 이분 입장에서는 결혼을 해가지고 가장 많이 왕성하게 애도 낳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29세서부터 48세까지라고 봐야 되는데 이때의 이성운이 안 좋습니다. 이것은 아쉽다고 봐야죠. 대운의 흐름이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요. 스시와 철판 요리를 하는데 미국 전체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커요. 남한의 한 100배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넓은 땅을 갖다가 다 돌아다녔다는 얘기는 뉴욕도 갔다가 막 캘리포니아도 갔다가 워싱턴도 갔다가 막 미국 전역을 다 돌아다녔다는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이분의 사주를 보면 지지 4글자 중에 월지 포함해서 3글자가 역마입니다. 역마살이 엄청나게 강해요. 역마살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봐야죠. 장남으로 형제를 잃었는데 이분이 장남으로 태어났고 형제를 잃었다는 건 큰 슬픔이죠. 나한테 뭐 형제가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형제가 뭐 사고로 죽었다든가 이런 것은 큰 슬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비경겁제가 월지 포함해서 3개나 돼요. 비경겁제가 너무 강하고
비경겁제는 형제자매를 나타내니까 형제자매의 복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에서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항상 여자는 있어 왔고, 지금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49세 갑진대운, 59세 을사대운 이런 식으로 목화가 주로 들어옵니다. 이 사주는 지금 금기운과 수기운이 워낙 강해갖고요, 목화가 용신이라고 봐야 돼요. 화기운이 두 개가 있지만 목기운이 특히 용신운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물론 하필이면 지지가 신금이니까 인신축 묘신원진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고요. 49세 갑진대운, 59세 을사대운 이렇게 대운의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은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가 둘이라고 합니다. 직장생활 오래 하다가 작년부터 전업주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반대해서 다툼이 많다고 합니다. 심성도 착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분을 보면 신유년 경자월 임신일 갑진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금기운이 4개나 되죠. 인성운이 4개나 됩니다. 반면에 돈을 나타내는 재성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성운이 이렇게 강하다는 얘기는 식상운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근목으로 극을 당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여자분이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재성운이 워낙 약하니까 이 사주는 사업을 하기엔 별로라고 봐야죠. 게다가 36세서부터 45세까지 갑진대운을 보면 진토가 들어가면서 신자진 삼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수기운이 생성된단 말이에요. 비경겁제가 강해집니다. 이렇게 삼합이 되면서 생성된 오행이 일간과 똑같을 때, 이럴 때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지고요. 재물취득에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수기운이 강해지니까 수기운이 뭘 극해요? 화기운을 극하잖아요. 화기운이 돈을 나타내거든요. 비경겁제운이 강해지면 배우자 관계가 나빠질 수 있고 재물취득에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을사대운, 병호대운, 정미대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을사대운 이후로는 괜찮다고 봐야죠. 만약에 제가 이 여자분이라면 직장생활을 좀 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대 중반에 그만뒀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일찍 그만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남편 사업 실패로 애들 어릴 때부터 직장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팔자가 좀 세다고 봐야죠. 남자가 잘못돼갖고 사업 실패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남자가 잘못돼갖고 고생을 했다는 얘기니까 이제 애들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계속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다녔다는 얘기니까 팔자 센 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딸아이는 학교 생활에 문제가 많다고 해요. 학교 생활에 문제가 많다는 뜻이 뭐겠어요? 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든가 적응을 잘 못한다든가 그런 거겠죠. 다행히 친정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친정에서 살고 있는 집도 마련해 줬다고 해요. 친정에서 집까지 마련해 줄 정도면 괜찮죠. 이렇게 집 한 채 마련하려면 사람이 평생 벌어도 서울 같은 데에서는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데 친정에서 얘 딱 가져라 그러면서 집 한 채 딱 줬다는 얘기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분을 보시면 무신년, 임술월, 임신일, 기유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목화가 없습니다. 목화가 없고 토금수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목화가 뭔가 한번 보세요. 수생목으로 식신상관운이고요. 화기운은 재성운입니다. 식신상관운과 재성운이 없어요. 이분 사주에는. 재물취득에는 상당히 불리한 사주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임신일주에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임신이라는 게 하나는 금기운이고 하나는 수기운이잖아요. 그럼 임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겠어요? 목화가 없고 금수만 있는 거잖아요. 목화는 발산의 성질, 금수는 수용의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깊이가 느껴지는,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죠. 만약에 목화로 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이 좀 발랄하고 생기가 있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수용이라는 게 우리가 그 단어에서 이제 느낄 수 있듯이 상대방을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임신이라는 이 일주의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사주 자체도 다 목화가 없고 금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생기발랄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일단 사람들을 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은 넓다고 봐야죠.
토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3개나 되죠. 관사론잡 사주입니다. 남자운도 불리하다고 봐야 돼요. 제가 이분처럼 이렇게 오행이 치중된 사람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가 좀 불편한 게 뭐냐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육친의 복이 대부분 없어요. 육친이라는 게 뭐예요?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형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육친의 복이 없다는 말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사는데요? 어차피 살다가 죽을 몸인데 그래도 내 가족들 좀 잘 되는 거 보고 뭐 내 자식들 잘 되고 내 배우자 잘 되고 뭐 이런 맛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주는 지금 보세요. 관사론잡이니까 배우자 복도 없다고 봐야 되고 지금 식신상관운도 없으니까 자식운을 나타내거든요. 자식운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자 보고 당신 배우자 복도 없고 자식운도 없어. 그럼 그것처럼 비참한 말이 어디 있어요? 완전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남편은 사업 실패로 애들 어릴 때부터 직장 생활만 했고 본인은 남편이 무능력해갖고 고등학생 딸아이는 학교 생활에 문제가 많고 여기에서 이제 인성운은 3개나 되고 재성운은 없으니까 부모복도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친정에서 살고 있는 집을 마련해 줬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고 부모복이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친정에서 집을 마련해 줬으니까 무조건 부모복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친정에서 좀 도와줬고 여기에서 이제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이분도 47세 이후의 목화로도 흘러갑니다. 이분의 대운을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목화가 안 들어와요. 금기운하고 토기운만 들어오죠. 당연히 일이 안 풀리죠. 47세 정사대운 이후 말년까지 어때요? 화기운하고 목기운만 들어옵니다. 이전에 비해서 훨씬 낫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오행이 치중된 사람들은요. 대운의 흐름도 이렇게 치중되잖아요. 지금 이분 대운을 보세요. 대운이 위아래로 금기운만 들어오죠.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도 위아래로 화기운만 들어오고 목기운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대운 자체가 목기운과 뭐 금기운이 섞여서 들어온다든가 이게 아니라 같은 오행만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주 자체도 같은 오행으로만 되어 있는데 목화는 없고 토금수만 되어 있는데 흘러가는 대운도 금기운만 들어오든가 목기운만 들어오든가 토기운만 들어오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어떻단 얘기예요?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땐 되게 안 좋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은 운이 들어온 적이 없다. 그러다가 47세 정사대운서부터 그래도 좀 나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임신일주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 임신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성격이 괜찮다고 봐야죠.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딱 만났을 때 임신일주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귈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6글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임신일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